개구리에게 던진 돌.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시끌벅적한 쉬는 시간 아이들 대여섯 명이 한 곳에 몰려 있었다. 다른 초등학생 아이들과 다름없이 장난감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그렇다. 분명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장난감 카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건 분명하다. 가운데에 있는 아이의 맨살에 카드를 긁으며 놀고 있었다. 남진이는 자신의 친구의 내성적인 면을 점점 악용하기 시작했다. 분명 그 아이와 남진이는 친구였었다. 와, 신기해. 뚱뚱하니까 카드 자국이 오래오래 남는다. 다소 살이 찐 아이의 맨살에 어느덧 붉은색 선명한 선이 여러 개나 있었다. 그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멍들고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비록 초등학생 아이들이지만 약해서 선생이 알지 못하도록 살이 많이 들어 나른 곳은 웬만하면 다치지 않게 했다. 그러나 아이의 옷 속 몸통 부분의 이야기가 달랐다. 온통 멍투성이야 상처 딱지 투성이었다. 부모님 모두 맞벌이를 하는 중산층 아이. 부모님은 아이의 몸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괴롭힘이 쉽게 그 아이의 몸에 싹 틀 수 있었다. 내성적인 아이는 쉽게 반항을 하지 못했고 어느덧 반 아이들 전체에게 따돌림을 받았으며 결국엔 종교에서 그 아이가 따돌림 받은 아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었다. 남진이는 어느덧 그 아이의 실수로 인해 선생님께 꾸중을 듣게 되었다. 남진이의 눈은 선생님께 꾸중을 듣는 순간에도 그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방과 학교의 뒷산.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뭇가지를 휘두를 때마다 매서운 바람 갈리는 소리가 났고 소리가 끝날 때마다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다. 마치 부모님의 아이들이 잠못했을 때 종아리를 때리는 것처럼 남진은 아이의 종아리를 나무에서 아무렇게나 뽑은 길다란 나뭇가지로 때리고 있었다. 따라해! 고자질하면 죽습니다! 고자질하면 죽습니다! 울음에 목이 메인 아이는 간신히 말을 따라하고 있었다. 남진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앞으로! 긴 바지만 입고 다녀! 찌는 듯한 여름에도 그 아이는 긴 바지만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다. 어쨌든 남진이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분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같은 지역의 중학교를 진학했어도 불운하게도 그 아이는 그의 친구. 한때는 친구였던 남진이와 같은 반이 되었다. 중학교의 3년 내내 그 아이는 초등학생 때와는 격이 더 높아진 괴롭힘을 받았다.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그 아이는 다른 곳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남진은 전문대를 들어갔고 군대로 제대했으며 졸업 후에는 학교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계속 교제하여 어느덧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직장 일에 시달리고 비싼 기름값에 욕하고 있으며 집 마련에 여념이 없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의 통화 중 갑작스레 여자친구의 말이 끊겨버렸다. 그럼 이따가 백화점 앞에서 여보세요! 진이야! 김남진씨 전명초등 학교 기억하십니까? 최진희씨는 그곳에 계실 겁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겁니다. 여보세요! 당신 누구야? 통화는 낯선 남자의 일방적인 말이 끝난 뒤 바로 끊겨버렸다. 극도의 불안감이 몰려왔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 아닌가? 게다가 천명 초등학교는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였다. 초등학교 교문. 시각이 8시 반이 넘는 시간이라 교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김남진씨. 그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난 것일까? 눈을 뜨자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러왔다. 지하실 같은 곳 한가운데 자신은 초등학교의 의자에 앉아있었다. 손과 발이 로프로 완전히 결박된 상태였다.
그의 앞에는 초등학교의 책상도 놓여져 있었다. 조명 아래로 그는 볼 수 있었다. 자신이 초등학교 때 쓰던 것이라 어릴 적 했던 그 낙서들. 이윽고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섰다. 오랜만이야. 덩치가 커다란 한 남자가 자신 앞에 서 있었다. 지네 어떻게 했어? 그의 큰 소리에도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애는 우리 반이 아니잖아. 남진은 직감할 수가 있었다. 분명 저 남자는 제정신은 아니다. 조명 아래로 그 남자는 남진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나지막히 말했다. 나야. 때리고 밟고 침도 얼굴에 뱉었었다. 돈만 빼앗았다면 그건 양반이었다. 공부의 스트레스는 게임보단 직접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더 좋았었다. 내 이름 기억해? 남자는 기억해내지 못했다. 덩치 큰 남자는 갑자기 어깨가 들썩들썩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신이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어서 기쁨의 표현이라는 줄 알았으나 그는 울고 있었다. 목매인 목소리였지만 아까까지의 느릿느릿한 말투가 아니었다. 나는 항상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 우리가 어릴 때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이랑 다시 놀고 싶었어. 괴롭히 말고 놀고 싶었다고. 이봐, 미안해. 그땐 너무 어렸어. 하지만 괜찮아. 이렇게라도 다시 만났는데 시간을 소중해야지. 나 어릴 적에 너희들이랑 했던 놀이 아직도 다 기억하고 있다. 말을 마친 뒤 남자는 속옷도 걸치지 않은 채로 모두 벗었다. 온통 상처투성이. 어릴 적 남진 자신이 뾰족한 샤프로 가슴에 새긴 병신이란 글자가 가슴에 피를 흘리며 새겨져 있었다. 제발, 전부 다 내 잘못이니까 여자를 그냥 보내줘. 아무 상관도 없잖아. 우리 반 아니야. 그 애는. 사내가 방에 불을 켜자 밝아졌다. 그리고 보였다. 방의 벽에 사슬로 묶인 채로 서 있는 발가벗은 사람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은 상처가 온몸에 가득했다. 시체가 아니었다. 모두를 괴로운 듯 꿈틀대었고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초등학교 동창들, 같이 자신의 앞에 있는 남자, 그 아이들을 같이 괴롭혔던 바로 그 친구들. 남진아, 네가 마지막이야. 남진의 동공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때리고 밟고 침도 얼굴에 뱉었었다. 돈만 빼었다면 그건 양반이었다. 공부의 스트레스는 게임보다 직접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더 좋았다. 밖에선 어느 여자가 경찰들과 함께 주위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이 근방이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남진 씨를 끌고 갔어요. 여자는 울며 소리쳐 말했다. 남자의 한숨이 끝으로 모든 놀이가 끝났다. 땀과 피 범벅이 된 남진은 간신히 고개를 올려 그를 올려다보았다. 곧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위에서부터 들려왔다. 사내의 입에선 미소가 점점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난 평생이었어. 너희들은 재미로 끝난 게 아니야. 난 평생이었어. 그의 말을 정확한 표현으로 하지 못했지만 남자는 알아둘 수가 있었다. 분명 못할 짓이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스르기 시작했다. 상처가 아파서인지 후회의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맙소사! 들이닥친 경찰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광경을 보았다. 여기저기 결박돼 벽에 매달린 나체의 사람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든 사내는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서서히 모게 되었다. 수업 끝났나봐. 아이들만큼 순수하고 연약하고 잔인한 인간은 없다. 그들은 장난으로 개구리에게 돌을 던진다. 혹은 정확히 맞추기 위해 한쪽 눈을 감고 겨냥한다. 개구리는 돌멩이 대신 평생의 고통을 맞고 물속으로 도망쳤다.